소리지? 혹시 밀림을 주름 잡는 타잔을 흉내낸 거야? 오, 대단한데? 다시 한 번 더. 타잔! 에이, 안 똑같거든. 그런데 타잔이 살고 있는 밀림이나 정글북의 모글리가 살고 있는 숲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는 많이 다르겠지? 얘들아, 안녕. 나야, 하다람. 하다람! 반가워. 그런데 하다람의 타잔 옷이 탐나는데? 너 혹시 밀림에서 타잔을 만나고 온 거야? 밀림이나 정글은 날씨가 뜨겁고 비가 많이 내리는 적도 지방에 형성되는 숲이야. 이런 숲을 열대우림이라고 하지. 타잔 옷이 이곳에는 제격이라고 할 수 있지. 김탐험이 타잔 흉내도 잘 내는데 진짜 열대 바이옴으로 여행 가면 좋겠다. 그곳은 어떤 곳일까? 열대 바이옴은 낮에도 햇빛이 안 들어올 만큼 숲이 우거지고 침팬지들이 나뭇가지를 타고 날렵하게 돌아다녀. 화려한 새들도 요란하게 노래하는 곳이지. 나랑 같이 가볼래? 우와, 정말 기대된다. 망설일 이유가 없지. 어서 열대 바이옴으로 출발하자. 좋았어. 지금부터 함께 열대 바이옴으로 생태계 탐험을 떠나보자. 내가 안내할게. 꽉 잡고 따라와야 해. 출발! 덥다, 더워. 와, 진짜 숲이 엄청 우거져 있네. 타잔이 살 것만 같아. 하다람, 여기가 열대 바이옴이야? 맞아. 열대 지역에 대해 알려주려고 내가 너희를 열대 지역으로 데리고 왔지. 그럼 지금부터 열대 바이옴에는 어떤 식물과 동물이 사는지 구경 한번 해볼까? 열대 바이옴에는 어떤 동물과 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현지어로 물고기라는 뜻인 피라와 붉은 열매의 일종인 아루크가 합쳐져 붉은 물고기라고 불리는 피라루크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우는 세계 최대의 민물 어류입니다. 주로 라틴 아메리카의 커다란 강 주위에서 발견되며 아마존 강이 주 서식지라고 할 수 있죠. 피라루크는 다른 말로 아라파이마라고도 불립니다. 크기는 최대로 자랄 경우 길이 5m, 무게 200kg까지도 자라며 피라냐의 천적 중 하나이기도 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악어인데요. 열대 바이옴에서는 나일악어가 있습니다. 나일악어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악어들 중 가장 서식 범위가 넓고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예요. 나일악어는 바다악어에 이어 두 번째로 거대한 현색 악어로 수컷은 평균 길이 3.5에서 5m, 몸무게 200에서 700kg, 암컷은 평균 길이 2.5에서 4m, 몸무게 50에서 300kg에 달합니다. 나일악어 역시 다른 악어들과 마찬가지로 기회주의적인 매복형 포식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먹지 않고 미동도 없이 기다릴 수 있죠. 다음은 열대 바이옴의 대표적인 식물을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가 좋아하는 열대 과일 바나나가 자라는 바나나 나무입니다. 바나나의 원산지는 열대 아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등이지만 현재는 주로 인도, 브라질, 필리핀, 에콰도르 등에서 생산됩니다. 무덥고 습한 기후에서 자라는 바나나 나무는 우리나라의 제주도 등지에서도 온실에서 소량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열대 바이옴의 식물로 고무나무가 있는데요. 고무나무는 전 세계 약 800에서 2만 종이 분포되어 있고 이파리가 넓고 줄기 끝부분에서 자라나면서 얇은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체로 고무나무는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무나무 줄기를 잘라보면 하얀 고무 수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천연고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무나무 줄기에서 나오는 고무수액은 독성이 있으니 만지지는 말아주세요. 어때? 열대 바이옴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지?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와 있는 열대 지역의 위치에 대해 알려줄게. 열대 지역은 저위도 지역에 위치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기온이 높아. 독일의 기상학자 쾌페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인 기후를 열대기후로 정의하고 있지. 열대기후의 연교차는 5에서 6도씨로 일교차보다 작고 항상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지. 또 비가 많이 내리면서 건기와 우기의 구별도 있어. 이러한 열대기후는 열대 우림 기후, 열대 몬순 기후, 열대 사바나 기후로 나눌 수 있어. 우리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자. 먼저 열대우림은 자연이 만든 가장 큰 정원으로 광대한 열대우림의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나뭇잎 천장을 통과해 들어오는 어렴풋한 초록빛깔의 태양빛이 내부를 비추는 것을 볼 수 있지. 숲에서 나뭇잎으로 우거진 저 높은 곳은 많은 우림종들의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열대우림에 속하는 곳은 어디야? 열대우림은 동남아시아, 서아프리카, 중남미 이렇게 3개의 주요 지역에 걸쳐서 적도에 불규칙하게 퍼져 있어. 열대우림 대부분은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또는 남위 10도 이내에 위치해 있어. 이러한 적도 지역대를 벗어난 우림 지역은 중앙아프리카와 멕시코, 브라질의 남동부, 마다가스카르 동부, 인도 남부, 그리고 호주의 북동부에 존재해. 아, 그렇구나. 그럼 열대 사바나는 어떤 기후를 말하는 거야? 여기저기 나무가 흩어져 분포하는 열대 초원인 사바나를 알아볼까? 나무가 없는 평해란 뜻의 사바나 사막과 열대우림 중간에 위치하는 사바나는 세계 여러 지역에 넓게 펼쳐져 있는 초원이야. 남아메리카, 인도, 미얀마,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등 각 대륙마다 있는데 이 중 아프리카의 사바나가 가장 넓고 유명해. 사바나란 나무가 없는 평해란 뜻의 스페인어에서 온 이름으로 이곳의 날씨는 항상 덥고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야.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대부분 건조하기 때문에 유난히 건기가 긴 아프리카의 열대 사바나는 풀이 누렇게 말라 있다가 짧은 우기에 비가 내리면 간신히 파란 싹을 틔워. 건기에는 나뭇잎도 떨어지고 울창한 숲도 사라져 강이나 호수 근처에 생명력이 강한 나무만 자랄 수 있지. 그럼 열대 몬순 기후는 어떤 거야? 계절풍의 영향으로 긴 우기와 짧은 건기가 발달한 기후로 열대 우림 기후에 이웃한 남북이 5에서 25도 사이인 필리핀과 인도 남서 해안 및 북동부 해안 등 대륙 동안의 열대 지역에 분포해 있어.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하천 하류의 삼각주에서는 벼농사가 발달하여 세계 최대의 인구 조밀지대를 이루고 있지. 열대 몬순 기후도 열대 우림 기후처럼 연평균 강수량이 많지만 열대 수렴대의 이동으로 짧은 건기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어. 태양 고도가 높은 시기인 7월에 열대 수렴대의 영향을 받아 강수량이 많아지지만 1월에 열대 수렴대가 남반구로 이동해 가면서 강수량이 줄어들지.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문장을 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그럼 도대체 열대지방은 어떤 기후일까?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위도 23.5도까지를 열대지방이라고 하는데
열대우림, 열대사바나, 열대몬순기후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 줄게. 열대우림은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강우량이 많아. 이로 인하여 상록 화렵수 위주의 밀림이 나타나며 생물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며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지. 해안가에서는 주로 열대와 아열대에서 바닷물이 주기적으로 잠겨 소금기가 많은 지대에서 자라는 상록수림인 맹그로브가 나타나. 열대우림 지역은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를 넘으며 일교차가 연교차보다도 더 크지. 그럼 계속해서 열대 사바나 기후도 알아볼까? 열대 사바나의 기후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은 18도씨 이상이지만 열대 우림 기후에 비해 기온의 연교차가 크고 겨울이 서늘해. 그리고 강수량은 열대 우림 기후보다 적은데 월 강수량 60mm 이하의 건조한 달도 있어. 일반적으로 적도 수렴대가 통과하여 태양 고도가 높은 계절이 우기이며 반대로 태양 고도가 낮은 계절은 건기야. 그런데 열대우림 기후랑 열대 사바나 기후가 비슷한 것 같아서 구분이 잘 안 돼. 그렇지. 열대우림 기후는 사바나 기후와 자주 비교되는데 둘 다 열대 기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열대우림 기후는 1년 내내 덥고 수분하며 강우량이 많은 데 비해 사바나 기후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와 비가 적게 내리는 건기가 뚜렷하다는 차이가 있어. 아,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그럼 계속해서 열대 몬순 기후에 대해서도 알려줘. 열대 몬순 기후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바다에서 오는 습한 바람의 영향으로 수분한 기후인 우기가, 겨울에는 대륙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의 영향으로 건기가 나타나지. 열대우림 기후와 사바나 기후의 중간 정도 되는 기후라고 할 수 있어. 6에서 7개월 정도 건기가 지속되다가 5에서 6개월 동안은 많은 비가 내리는 우기가 지속되는데 열대우림과 비교했을 때 강수량 면에서 계절적인 변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우기가 사바나보다 길고 비의 양도 엄청나. 비가 내리는 기간이 사바나 기후가 3에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데 비해 열대 몬순 기후는 대략 5에서 9개월 정도 지속되니까 말이지.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열대 몬순 기후의 내용으로 맞는 것을 마우스를 이용하여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게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열대 기후로 인한 특징에 대해 알려줄게. 열대 우림 기후에서는 기온과 습도가 높다 보니 기온이 올라가는 오후에는 스콜이라 불리는 소낙성 강수가 매일 내려. 스콜은 주로 오후에 발생하지만 야간에 구름이 생기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경우도 있어. 강수가 오후에서 밤 사이에 발생하므로 아침에는 맑은 날씨를 보여. 아, 그럼 열대 지역 사람들이 사는 집은 어떤 모습이야? 열대지방은 바람이 약하게 불어서 해풍이 불어오는 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하기 위해 개방적인 수상가옥이나 고상가옥을 짓고 살아. 열대우림의 숲속 모습도 궁금해. 연중 초록의 잎이 넓은 열대우림은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여 1제곱킬로미터 안에 수백 종의 식물이 섞여 있어. 키가 큰 나무들은 껍질이 부드럽고 덩굴 식물이 엉켜 있으며 상층의 3분의 1 지점까지만 가지가 발달하지. 열대우림은 잎이 무성한 줄기가 연속적으로 발달하는데 열대우림의 상부층은 40m까지 자라. 최상부층은 풍부한 햇빛을 받지만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은 매우 적지. 그렇지만
하층까지 빛이 도달하는 곳에는 우거진 덩굴과 관목, 작은 나무 등이 자라기도 해. 이러한 식생을 정글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어. 열대 사바나에는 계절적인 변화나 매년 발생하는 강수량, 먹이의 변화 등에 의해 이주하는 동물들이 주로 살고 있어. 호주에 존재하는 사바나의 이주동물에는 캥거루, 많은 새떼, 그리고 인간이 포함되며 적어도 4만 년 동안 여기에 적응하며 살아왔지. 하지만 가뭄 동안 호주의 어떤 동물들은 적절한 조건을 찾아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기도 해. 그리고 아프리카의 사바나는 코끼리, 누, 기린, 얼룩말, 사자, 그리고 인간을 비롯해 무리지어 이동하는 동물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보기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골라 화면 중간에 네모 박스로 옮겨주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너희 열대지방의 동식물들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살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아? 지금 보는 것은 사바나 기후의 초원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의 상호작용 모습이야. 이러한 비생물적 환경과 생물적 환경이 기온과 강수로 인해 풍부하며 1차, 2차 소비자에 의해서 소비되더라도 다시 생태계의 순환을 통해 유지되면서 많은 종의 동식물들이 살고 있어. 그럼 열대 기후에 있는 생물들의 상호작용은 어때? 열대 기후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식물의 상호작용으로 생태계가 순환되지만 열대 기후에서의 특징은 열대지방은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비가 많이 와서 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야. 그래서 이곳에 사는 식물들은 키가 매우 크고 잎사귀와 열매도 매우 커. 거대한 식물들로 인해 햇빛을 받지 못하는 식물 중에는 생존 전략으로 잎과 뿌리를 포기하거나 잎을 덫으로 바꾸기도 하지. 우리 친구들 궁금한 게 있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열대기후에 사는 식물들은 제각기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있나요? 대표적인 식물로 벌레잡이 식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벌레잡이 식물은 벌레를 사냥해서 양분으로 삼는 독특한 식물입니다. 사냥 방법에 따라서 주머니 속에 먹이를 빠지게 하는 함정형, 끈끈이로 먹이를 잡는 끈끈이형, 입을 오므려서 먹이를 잡는 포획형으로 나뉘는데요. 벌레잡이 통풀은 주머니 같은 덫에 꿀샘이 있어서 달콤한 향기로 벌레를 끌어들이는데 입안이 미끄러워서 벌레가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식물은 그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때요? 이제 의문이 좀 풀렸나요? 좋아요. 다음에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때 또 찾아올게요. 그러면 안녕!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기회는 2번이고 총 3문제가 제시됩니다. 준비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다운로드하여 활용해보세요. 다들 괜찮아? 아이쿠. 괜찮아. 우와, 열대 바이옴도 다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 그렇지, 타마마? 응, 자연아. 생태 바이옴이 어떤 곳인지 잘 알게 되었어. 난 타잔이 사는 곳이 열대기후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열대기후를 크게 3가지 기후로 다시 나눠서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더 잘 됐어. 열대우림 기후에서는 특히 키가 40m인 나무들 때문에 햇빛을 받지 못하고 사는 그 아래의 키 작은 식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이번 시간에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많다고 하니 정말 뿌듯한걸. 오늘 우리 함께 열대기후에 대해 알아보고 그 특징들을 알아보았는데 더 궁금한 게 있어. 이런 곳에서 사람들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여행에서 끝나지 않고 열대기후의 동식물과 사람들의 삶도 알아보면 좋겠어. 나도 궁금한 게 있어. 열대기후의 동식물들이 사람들로 인해 파괴되어 힘들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야? 어떤 문제가 지금 열대기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 응, 맞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열대 지역의 파괴로 동식물들이 힘들어지고 있어. 다음 시간에는 열대에 사는 생물 친구들과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좋아, 물론이지.